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전기차용 2차 전지는 미래 성장 산업의 대표로 주목받고 있지만은 어떤 글로벌 산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주가 변동성이 심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최근의 이슈와 함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꽤 오랜만에 머니올라 나오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바빴습니까? 네, 요즘 배터리 쪽에 또 이슈가 많았다 보니까 정신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또 최근 전기차하고 2차 전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역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시행, 이걸로 인한 영향 요인 같은데 먼저 그 법안 내용 좀 중요한 부분 한번 정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하나는 전기차 보조금의 그 누적 판매 대수 상한선이 삭제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누적 판매 대수 상한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누적해서 판매한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만 대를 넘어선 자동차 업체들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나 GM이 그러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나 GM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다시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이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 이전에는 누적 판매 대수 기준만 있었던 것이 이제는 이제 기준이 좀 더 구체화됐죠. 첫 번째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여야 된다는 점,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컴포넌트들이 또 미국에서 생산 조립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보조금은 이제 메탈도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이제 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체화되었다라는 점이 좀 변화된 점입니다. 예. 그 말씀대로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 특히 북미에서 생산된 차량만 보조금을 준다.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현대차 그룹은 이제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걸 이제 말하자면 다시 바꿔보려고 대응책을 지금 굉장히 마련하고 부심 중인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만 이게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현대차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최근에도 얘기가 나온 게 이제 그 착공 시기를 좀 앞당기고 최대한 그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행령이 이게 IRA 법안이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시행령이 향후에 구체화가 될 텐데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미 착공에 들어간 혹은 이미 그 설립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유예 조항이 있다라든지 이런 식의 좀 활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씀대로 민주당 그 조지아주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대차가 공장을 지을 것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은 현대가 공장을 짓지 않을 수도 있다. 이래 약간 압박을 하는 것 같은데 약간 먹혀드는 분위기입니까? 와서 지으면 혜택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름의 그 입법 논리가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제 짓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한 2, 3년간의 공백이 있는 것은 분명히 그들 입장에서는 피해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그렇고요. 그래서 유예 조항 정도가 저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좀 이제 대응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이제 내연기관 공장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기아가. 그걸 약간 생산 라인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나 또는 전기차 라인을 생산을 하게 되면,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런 대책을 좀 고민 중이다. 물론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런 게 약간 현실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이제 하우스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이제 분석하고 계신 것, 또 여러 가지 이제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이미 그동안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OEM들이 기존 내연기관차 라인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우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해왔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수익성 측면에서 조금 불리할 뿐이죠.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판매량을 늘리는 것과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수익성의 악화를 감내하는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로 상기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산 소재 비중을 낮춰야 된다 이런 약간 숙제를 안게 됐잖아요. 네. 이게 뭐 결국 어쨌든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된다는데 뭐 단기간 내에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또 소재의 어떤 구입처를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또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뭐 단기간 내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산업의 이런 흐름이 뭐 지난 몇 년간 진행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진행된 흐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예. 단기간 내에 뭐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변화해야 되는 당위는 또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IRA 법안이 요구하는 바도 보조금을 줄 건데 다 받으려면 이제 $7,500 중에 이제 절반이 되는 $3,750를 이제 당신들이 받으려면 이제 해당 메탈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자재들이겠죠. 리튬이나 니켈을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조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한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원자재 소싱처가 지금 중국에 거의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 산업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그러면 이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 유발 효과도 크고 굉장히 중요한 국가 기관 산업인데 이 부분의 목줄을 중국에 계속해서 넘겨주는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미중 분쟁이라서 중국을 타겟팅하고 있다라기보다도 이게 꼭 중국이 아니라 어떤 국가였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제 의존도는 낮춰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국이다 보니 더욱더 큰 문제인 상황이죠. 그래서 낮춰야 되는 당위는 분명하고요. 다만 이제 단기간 내에 가능하냐 이 부분을 이제 업체별로 조금 잘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제 광산을 확보하고 정제련 시설을 이제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갈 텐데 이제 단기간 내에 가능하냐는 해당 업체들의 자본력과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떤 광산이나 염호 확보는 또 정치적인 문제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약간 당위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이제 뭐 포스코를 포함해가지고 뭐 어떤 그 호주라든지 남미 쪽에 광산하고 또 광산 업체들하고 이렇게 뭐 MOU도 체결하고 뭐 조인트 벤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은 세운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이 그러면은 이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뚫는 게 맞느냐, 아니면 차라리 그 정도 보조금 포기하고 그냥 지금처럼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우리 연구위원님 생각은 어느 쪽이 정답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면 북미에 있는 OEM들이 요구하는 바가 지금 말씀드린 이 메탈 직접 소싱이기 때문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당위적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북미를 그냥 버리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세계 3대 자동차 시장 중국, 유럽, 미국이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상 뭐 경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유럽이랑 미국 두 양쪽이 있는데 미국이 사실 배터리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안 쓰고 그러니까 대부분 순수 전기차면서 대당 탑재 용량이 큰 이제 픽업 트럭 시장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버리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뭐 비용 증가에 대한 좀 부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뭐 사업 자체의 타당성을 저해시킬 만한 요소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게 염호나 광산 확보 자체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지금 IRA 법안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정제련 시설의 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꼭 뭐 광산이나 염호를 직접 확보해야 되는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이런 중국산 소재 의존도 비중을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EU도 미국하고 비슷하게 이제 원자재법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도 궁금한데 이건 역시 약간 중국을 배제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일단은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메탈들을 보면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망간이나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생산량 기준으로는 사실 중국이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아요. 생산량은 리튬은 호주가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말씀하신 망간도 남아공이 한 40%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리 잘 퍼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각각 생산된 메탈을 이제 산업재로 쓰려면 리파인을 해야 되잖아요. 정제를 해야죠. 그렇죠. 그 정제는 시설이 다 중국에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리튬도 리파인 시장 점유율이 중국이 60%고 네. 니켈도 60%고 코발트는 거의 80% 중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이 이런 광물 체인과 만나는 접점은 생산지가 아니라 이런 정제련지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어디에 많이 의존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걸 다 중국이 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중국이라서가 아니라 이게 뭐 비단 뭐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기차 지금 키워 나가겠다라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보조금이 들어간다라는 건 결국은 그 소비자들에게 전기차 팔게끔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거고 그 인센티브가 결국은 흘러서 OEM에게 가고 흘러서 결국은 업스트림 광물 자원으로 간다라는 건데 그쪽에서 지금 중국이 패권이 강하니 결국은 보조금이 흘러서 중국으로 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유럽도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진출에 약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네네. 그렇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내 배터리 업계 산업에는 뭐 반사이익이나 약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IRA 법안의 형태만 보면 절반은 맞는 말이고요. 절반은 우리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7,500가 이제 절반씩 규정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배터리 부품 규정, 컴포넌트 규정.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배터리 포함해서 셀이나 그리고 이제 배터리 양극재, 동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미국 내에서 생산 조립해야 된다. 예. 그래야 이제 $3,750 보조금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미국 현지에다가 지금 중국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생산 시설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금 매우 큰 리스크죠. 예. 특히나 이제 과거 화웨이 사태에서도 봤었듯이 이게 이제 현지 시설에 대한 투자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업체들이 당연히 큰 기회를 잡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유럽에서 원자재법이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국 입장에서도 기회일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그 해당 소재를 만들 때 원자재는 또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실질적으로 IRA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그들이 어떤 기회를 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미중 분쟁 구도 하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열린 건 사실인데 그 열린 기회의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빠르게 중국 의존도를 업스트림에서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죠. 숙제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올해 국내 배터리 3사 업황을 보면은 뭐 CATL, BYD 같은 중국 경쟁사에 밀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빠르게 네네. 좀 상황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 경쟁사들 대비 MS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국 전기차 시장만 유달리 강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낮을 때는 한 30%대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절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판매되는 전기차 중에 절반이 중국인 것이죠. 근데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 내에서 CATL, BYD의 점유율이 합산해서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좋으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이들 두 개 업체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미국 시장이 빠르게 올라와 주면 그리고 네. 유럽이 지금 최근에 전쟁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전기료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진한데 다시 유럽이 올라와 준다라면 유럽과 미국에서는 한국 업체들이 중국 대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글로벌 점유율이 한국 쪽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커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예. 요 대목에서 지금 우리 국내 업체들이 잘하는 NCM 배터리하고 네. 뭐 중국이 좀 잘한다고 하는 상대적으로 LFP 배터리 네. 부분 가지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는 LFP 쪽을 비중을 늘리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우리한테 타격이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뭐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계속 상존하는 리스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FP는 이 뭐 다들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에너지 밀도 개선에 있어서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패키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서 더 많이 실을 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행 거리를 늘리겠다라는 것인데 화학적으로 에너지 밀도 개선하는 것은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끝났거든요. 다만 싸죠. 여전히 쌉니다. 그래서 그 미드랜드나 로우엔드 시장에서는 침투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지금보다는 침투율 높아질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약간 중국산을 배제하려는 네. 소재 부분에서 이런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네. 요걸 감안하면은 조금 이런 어떤 기술력에서의 어떤 우위라든지 이런 게 가격의 우위로도 약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USMCA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고 네. 그리고 IRA 때문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가격의 격차를 메워주는 요소가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분명히 LFP가 적어도 이제 낮은 시장에서는 침투할 수 있는 여력이 매우 큰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정책 변수가 메워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 폭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국 입장에서는 기회죠. 그렇네요. 예. 유럽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성장세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EU가 미국처럼 자국산, 자기 영역 내의 어떤 배터리 업계에만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될 경우에 우리에게 또 약간의 부담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럽도 만약에 미국과 비슷한 형태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유럽 내의 시설을 확보하고 유럽 내에서 생산 조립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쟁하는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도고요. 다만 유럽은 미국보다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자국 업체들 혹은 유럽 지역 내에 배터리 셀 메이커들을 좀 키워나가겠다라는 로드맵을 미리 제시했던 바는 있습니다. 그렇죠. 노스벨트라든지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있죠. 네. 물론 이 기업들이 아직까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유럽은 미국 시장과는 좀 다르게 이미 이제 자국 혹은 이제 권역내에 유럽 권역내에 자체적인 셀메이커들 말씀하신 노스볼트나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가 JV로 설립하려고 하는 이제 ACC라는 배터리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조금 더 키워 나가겠다라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미국과는 다른 위험 요소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럴 경우에도 뭐 우리가 유럽의 약간 신생업체나 뭐 다른 경쟁사보다는 현재로서는 뭐 상대적인 경쟁력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연간 디자인 캐파 기준으로 이미 100기가 이상의 캐파를 확보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한 500기가 이상 캐파 확보하겠다라고 하고 SDI나 SK온이 각각 한 200기가 이상의 캐파를 글로벌로? 네, 글로벌리요. 그 정도 이제 가져가게 될 텐데 지금 노스볼트가 이제 유럽에서 하겠다라는 게 2025년까지 한 40기가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뭐 의미 있는 수준의 비교를 하기에는 좀 아직은 미미하긴 합니다. 그렇게 많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물론 이제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건 5년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뭐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니까 정말 100년을 보고 가는 것일 테니 이제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초기 시장이 커져 나가는 과정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큰 기회를 잡고 있고 좋은 포지셔닝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도요타하고 파나소닉 합작사로 대표되는 일본의 어떤 이 배터리 업계 요 움직임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는 뭐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가만히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도요타는
계속해서 하이브리드에 집중을 해왔었고요. 네. 다만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오던 CEO가 이제 바뀌었죠. 예. 그러면서 작년에 급격하게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전동화 계획을 제시를 하였고 2025년까지 전기차 30종 이상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서 굉장히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파나소닉과의 합작사인 배터리 합작사의 배터리 로드맵도 조금 더 이제 상향 조정이 될 텐데, 근데 아직까지 이건 좀 모호해요. 배터리 소재군에서의 기술적인 영역이나 그리고 셀에서 어떤 보여주는 그냥 그 단일 배터리에서의 퍼포먼스를 보면 우리나라나 중국보다 사실 앞서 있죠. 물론 예. 앞서 있는데 이제 양산 투자를 해서 덩치를 키우는 속도가 매우 더딘 게 문제. 그러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죠. 네.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나소닉이든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든 그들의 최종 엔드 유저는 가장 큰 고객사가 이제 도요타일 텐데요. 도요타의 전략이 그들은 명확하게 이제 상징적인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럽 OEM들이 전기차로 올인하는데 이거는 그냥 자살행위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던 바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도요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도요타의 전동화 전략도 매우 보수적이었고 당연히 그 서플라이 체인이 다 그런 영향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들이 바뀐 게 이제 불과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도요타가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변화도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어떤 뭐랄까요 속도나 규모가 여전히 좀 느린 건 사실입니다. 사실 셀과 소재가 그렇게 막 주가 흐름이 아주 갈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 기준점보다 지역별 기준을 나누는 게 조금 중요한 시기인데요. 유럽 시장의 동향이 매우 중요합니다.